그림은 H열도의 별 A부터 D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게 H열도라고 했고 저기 지금 선이 보이시죠? 이 선이 바로 우리의 주계열성에 해당하는 별들이 위치하는 선이고 그 윗부분인 B는 대략 거성에 해당하는 별일 것이고 그다음에 C는 백색외성에 가까운 별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선지를 한번 보면요. A는 D보다 질량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주계열성에서 광도와 표면 온도가 크면은 질량이 크죠. 주계열성끼리만 비교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계열성 베이스 그래서 기억 선지에서 A는 D보다 질량이 크단 말은 맞는 선지고요. C는 나중에 B로 진화한다고 했는데요. 저희 대체적으로 주계열성이 태양과 비슷하면은 일단 백색외성이 돼야 되니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그런 주계열성이겠죠. 이 주계열성이 적색 거성이 되었다가 행성상 성운이 되고 그 후에 백색외성이 되잖아요. 지금 C가 백색외성에 해당하고 B는 거성에 해당하는데 순서가 반대가 되었죠. 그래서 틀린 선지고요. X축에 분광형 대신 표면온도나 색지수를 넣어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분광형, 색지수 얘네 둘 다 표면온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H열도를 표는 별 A부터 D의 절대 등급과 색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H열도를 볼 건데 기억해 주셔야 하는 거, 이 띠 모양, 이게 주계열성, 여기가 거성이라 함은 적색거성, 초거성을 말하는 건데요. 대부분 이쪽에 위치하면은 적색거성에 해당하고 좀 더 위에 한 이렇게 퍼져 있으면은 초거성에 해당하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백색외성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원시별이 만약에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럼 주계열성이 됐다가 이렇게 거성을 거쳤다가 이렇게 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또 기억해 줘야 되는 게 밑에는 표면 온도를 의미하고 H열도에서 여기는 광도를 의미하는데 광도는 커질수록 광도가 커지는데요. 표면 온도는 색지수 같은 경우나 분광형 같은 경우나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A는 적색 거성이다 라고 1번에서 그랬는데 여기 찾아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5에 색지수가 마이너스 0.3이니까 A가 뭐 여기에 해당하는 별일 텐데요. 지금 보면 주계열성 D에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적색 거성이 아니고요. B는 반지름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절대 등급도 굉장히 낮을 뿐더러 색지수 자체도 다른 데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단 말이죠. 크게 낮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색지수는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니까요. 여기서 보면은 D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B보다 더 밝게 빛나잖아요. 이 말인즉슨 B보다 훨씬 반지름이 크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C와 D는 표면 온도가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표면 온도가 같은지는 비교해보면, 아예 색지수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색지수가 서로 같으니까 표면 온도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D는 A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고 했어요. 색지수가 A가 더 낮기 때문에 A의 표면 온도가 더 높겠죠? 그래서 이건 4번은 틀린 표현이고, D는 C보다 반지름이 작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말했듯이 D가 아까 반지름이 가장 컸죠? 절대 등급이 그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A랑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색지수가 굉장히 크다는 소리,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굉장히 낮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D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D는 C보다 반지름이 작다는 틀린 소리여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태양과 태양 주변 별을 H열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기억부터 볼게요. 태양보다 레뷸루스의 질량이 더 작다라고 했는데요. 저희 아까도 계속 하고 있지만 주계열성끼리 비교할 때 광도와 표면 온도가 높으면 질량은 큰 거예요. 근데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수명은 작아지겠죠? 이거 중요해요. 나중에 계속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태양보다 레귤루스의 질량이 더 작다고 했는데 레귤루스가 태양보다 더 밝고 분광형으로 봤을 때도 훨씬 표면 온도가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보다 레귤루스가 질량이 더 작다는 것은 틀린 소리가 되겠죠? 알데바란 A는 태양보다 반지름이 크다고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알데바란 A가요. 태양이 있으면은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정보가 표면 온도고 광도잖아요. 자, 알데바란 A의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작아요. 근데 광도는 태양보다 커요. 이러면은 저희가 L은 제곱 T의 4제곱에서 표면 온도가 알데바란이 더 작은데 광도는 더 크려면 반지름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반지름이 엄청 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데바란 A가 태양보다 반지름이 크다는 건 맞는 소리입니다. 다음에 프로키온 B는 알데바란 A보다 밀도가 큰 별이래요. 여기는 주로 백색 외성이죠. 여기는 주로 적색 거성이죠. 밀도를 비교해보면은 백색 외성, 주계 열성, 적색 거성 순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게 되냐면요. 질량이 거의 같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팽창한다고 배웠죠. 적색 거성은 주계열성이 팽창해서 발생하기 거기 때문에 질량이 같은데 팽창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계열성이 적색 거성보다 밀도가 크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백색 외성은 질량이 훨씬 작은데 왜 밀도가 더 크냐? 질량이 작아진 만큼 반지름이 훨씬 작아졌어요. 그래서 중심부에 엄청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백색외성이 주계열성보다 밀도가 크다. 그래서 순서는 백색외성, 주계열성, 적색거성 순으로 밀도가 크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여러 별들을 H열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주계열성, 적색거성, 초거성, 백색외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먼저 볼까요? B의 반지름은 C의 100배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B랑 C랑 분광형이 같대요. 이 말은 온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쵸? TC와 TB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봐야 될 게 반지름이 되겠죠? 왜냐면은 L은 R의 제곱에 T의 4제곱인데 지금 이게 같아 버리잖아요? 그럼 신경 안 써줘도 되죠? 그래서 이것만 봐주면 되는 건데 지금 광도가
LC보다 LC의 몇 배예요? LB가. 절대 등급이 10개 차이 나요. 10등급 차이가 나요. 근데 저희가 5등급 차이 날 때마다 100배의 광도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10등급이면은 10,000배겠죠? 이해되셨죠? 10,000배예요. 그래가지고 LC의 10,000배가 LB래요. 그러면은 RC는 몇 배여야 돼요? RB에. 지금 식으로 써드릴게요. LC의 10,000배는 LB고, 이 LC는 RC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 LB는 RB의 제곱이죠. 지금 T의 4제곱을 신경 안 써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RC에는 RB의 몇 배냐? 라고 물으면은 100배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다들? 그래서 B의 반지름이 C의 100배이다. 이건 맞는 선지고요. A부터 D 중 광도가 가장 큰 별은 푸른색으로 보인다 라고 했어요. A부터 D 중 강도가 가장 큰 별은 A에 해당하죠. 지금 가장 절대 등급이 낮으니까요. 근데 A의 분광형은 K와 M 사이에요. 이러면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죠. 표면 온도 낮은 별이 푸른색 별로 보일 리가 없으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범위는 C보다 D가 크다라고 했는데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범위가 크다라는 소리는요. 별 자체가 크면 돼요. 질량이 크면은 별의 반지름도 커지고, 반지름이 커지면은 반응이 일어나는 범위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량이 크면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범위가 C가 D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가 D가 표면 온도도 높고 광도도 크잖아요. C보다. 그럼 질량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보다 D가 크다는 소리가 맞게 되니까 기억하고 뒤에 4번이 정답입니다. 그림 가는 H열도의 별 A부터 D의 위치를 나는 가의 두 주기율성의 파장에 따른 상대적 에너지 세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봐줘야 할 게 이 나에서 A, B가 각각 지금 주결성에 해당하는 별이 A별이 있고 D별이 있잖아요. 뭐가 각각 A와 B에 해당하는지를 봐줘야 하는데요. 저희 상대적 에너지 세기가 최대가 되는 부분에서 파장의 길이를 봐볼까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파장이 짧죠? 람다 A가 람다 B보다 파장이 짧대요. 짧죠, 지금?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TA가 TB보다 크다는 소리예요. 그럼 표면 온도가 A에 해당하는 별이 더 크다는 건데, 그러면은 표면 온도가 더 큰 별은 라지 A예요? 라지 D예요? 라지 A가 표면 온도가 더 크죠? 이건 그래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이 스몰 a고, B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라지 D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해 봤으니까 이제 선지를 볼게요. 별 A의 파장에 따른 에너지의 세기는 나의 A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저희가 방금 했죠. 반지름이 가장 작은 별은 별 C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C가 백색 외성에 해당하고요. 여기 주결성이고 여기 거성에 해당하잖아요.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거는 주결성보다 백색 외성이 더 작죠. 왜냐면 행성상 성운을 저희가 주결성이 있는데 얘가 커졌다가
이제 행성상 성운이 되잖아. 행성상 성운을 만드는데 이때 얘를 둘러싸고 있던 물질, 질량을 가진 물질들이 옆으로 퍼져가지고 성운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거대했던 몸집이 사라지고 가운데 이렇게 쬐끄만한 것만 남겠죠. 중심부에 응축된. 이게 백색 외성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가장 작은 별은 C가 맞게 되겠죠. 별 B의 분광형은 별 D와 같다라고 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B하고 D하고 거의 표면 온도가 일치하죠. 표면 온도가 일치하면 분광형, 색지수 뭐 다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표는 어떤 별자리를 구성하는 A부터 D의 분광형과 광도 계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광도 계급도 꼭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H열도에서 광도 계급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저는 기준을 항상 주계열성으로 잡거든요. 주계열성이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5번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위에 이제 초거성, 뭐 준거성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거성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밑에 이쪽 부분들이 이제 백색 외성 쪽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보실게요. A와 C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는데 C는 주계열성인데 얘는 거성류잖아요. 거성류라는 말은 그냥 거성의 종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I에 해당하면은 밝은 초거성이거든요. 밝은 거성 또는 초거성 뭐 이렇게 불리는 애들인데 그냥 얘네가 그냥 거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성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일이 따질 수도 있긴 하지만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A와 C의 크기가 같냐고 물어봤는데 거성이 주계열성보다 당연히 훨씬 크겠죠. 왜냐면은 지금 분광형도 같아가지고 표면 온도도 같은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와 C의 크기는 같다. 틀린 말이고요. B의 밀도는 D보다 크다고 했는데요. D는 지금 백색외성에 가까운 행성들인데 이제 B는 얘도 약간 거성 종류잖아요. 거성의 종류니까. 밀도는 저희가 아까 했다시피 백색외성이 더 크죠? 그래서 D보다 크다 틀린 말이고요. C가 주계열성이라고 했는데요. 광도계급 5에 해당하니까 주계열성이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